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토플 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토플 라이팅이란 어떤 시험이고 무엇이 출제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항은 2개가 출제가 됩니다. 총 시간은 60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은 마찬가지 다른 섹션들과 함께 30점이고요. 한 문제당 15점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플 라이팅 섹션에서 정말 중요한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조건 내용의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연관성입니다. 토픽에서 요구하는 연관된 내용을 잘 주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관성이라는 게 잘 지켜져야 점수가 조금은 깎이더라도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연관성이 없어진다 하면 off topic이라고 해서 점수가 아예 빵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부터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주셔야 반드시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알아주세요. 두 번째는 답안의 기준에 대한 지식이 필수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으면 그 점수대를 만들어주는 답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시면 그냥 그 뒤에 있는 답안 중에 모범 답안을 보고 그냥 넘기지만 마시고 그 모범 답안이 가진 어떤 특징들, 예를 들면 글자 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어휘의 수준이라든지 그 논리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참고를 하셔야 하고요. 주변에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대뜸 쓰는 것부터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반드시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을 맞춰서 해주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3번째로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독학은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이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최선을 계속해서 깨나가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스스로의 최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스스로 깨는 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을 먼저 해보았을 때 이걸 먼저 해본 사람들이 보고 어떤 피드백을 주는가를 잘 보고 그거대로 고쳐나가시는 식으로 점수가 달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혼자 해봤을 때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 저희가 주변에 많은 사례들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토플 라이팅 섹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언어는 어떤 언어를 테스팅을 하는지, 그리고 논리는 어느 정도의 논리를 테스팅을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출제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합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형 문제입니다. 통합형 문제란 리딩, 리스닝, 라이팅이 모두 통합적으로 측정이 되고요. 리딩, 리스닝의 내용을 라이팅에서 요약을 하는 게 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팅에서 이 리딩 리스닝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국제고나 아니면 국제학교 외고가 아니시면 대부분의 라이팅을 영어로 하시는 경우는 그냥 주제를 가지고 아마 하실 겁니다. 리딩 리스닝을 같이 해서 이 내용을 요약을 하는 어떤 문제들은 아마 보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이 문제들이 왜 출제가 되는 것이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셔서 실제로 레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사실 원문 텍스트를 가지고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죠. 그럼 원문 텍스트를 보는 것이 리딩, 수업을 듣는 것이 리스닝, 그것들을 가지고 추합을 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페이퍼를 제출하는 것이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반드시 잘 합쳐져야 가서서 학교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합형이 출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주장만을 쓰는 에세이보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대학생활, 석사생활, 박사생활 하시면서 텍스트를 어느 정도 쓰실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려면 근거와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료나 그 근거들은 대부분 다른 것들을 읽고 듣고 한 것들에서 오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간단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통합형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형 같은 경우는 라이팅만 독립적으로 측정을 하죠.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시된 어떤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사실 학교에서 아마 대학생들이시라면 이걸 보시면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써와라 라는 과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히려 어떤 페이퍼를 1000자짜리, 2000자짜리를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는 에세이를 어느 자료를 보고 와서 써라, 어떤 레퍼런스를 달아라,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한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쓰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입시를 할 때 요구하는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SOP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에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 랜덤하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능력들을 배양하는 그런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효과적으로 주장을 잘 전달을 하고 보기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잘 요약을 했으면 이 통합형과 독립형에서 잘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용되는 언어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킹보다는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는 영어 자체는 리스닝에서 보셨던 영어들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볼게요.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영어인데 이 대학교에서 스피킹을 만약에 그냥 토론이라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 한다면 이 에세이를 쓰는 라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페이퍼죠. 그리고 대체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퍼와 프레젠테이션의 스크립트를 놓고 보면 페이퍼가 월등하게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네, 쓰는 문장의 어떤 구조나 사용되는 어휘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기대되는 수준이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발표, 토론 이런 것들보다는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 영어 중에 어떤 부분을 책정을 한다? 실제 수업이긴 한데 그 문장들도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원문 텍스트도, 그러니까 리딩 지문 수준 못지않게 어려운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 라이팅이 스피킹보다 어렵구나. 이걸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좀 더 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스피킹은 한두 가지의 절로 구성된 문장들이 나왔다면 라이팅은 두세 혹은 넷까지 한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2배 정도 긴 문장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술적 어휘인데요. 배경 지식에서 출제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라이팅에서 출제하는 지문들에선 들어가기 때문에 더 학술적인 어휘들을 빈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술적인 어휘들을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만 잘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보시고 그 어휘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문장의 수준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피킹보다 한 2배 정도 긴 문장들이 출제가 될 거다. 이거는 리딩이고 리스닝이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제되는 언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대략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피킹보다 어려운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나오고요. 레포트 수준의 학술적인 어휘가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문장의 수준도 스피킹의 2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논리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건데 이거는 이제 순전히 독립형에 국한되는 내용이겠죠. 독립형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논리 있게 펼치는 능력을 요구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논리라는 것은 사실 저번 스피킹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3C 법칙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다? clarity. 그리고 두 번째는 개연성, connectivity. 세 번째는 consistency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측정을 결국에는 하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스피킹보다 라이팅은 시간도 많고 애초에 기대하는 수준도 더 높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의 수준의 상향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사실 문제별로 다 정해져 있지만 출제되는 어떤 그 문제들에서 기대하는 논리의 수준이 한 스피킹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잘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확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장이 명확하고 근거들이 항상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면 충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가 촘촘한 개연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매끄럽게 이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문장들 간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점수에 좋지 않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일관성인데 사실 이 오프 토픽은 여기 일관성에서 많이 납니다. 스스로의 말을 모순을 하는 것이죠. 혹은 스스로의 말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다른 얘기로 뒤죽박죽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로 뭐라고 한다? 일관성이 어긋났다라고 하고 오프 토픽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관성 같은 경우도 잘 지켜주고 명확성, 개연성을 다 잘 지켜주는 그런 답안이 나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한 1.5배 정도로 스피킹보다 라이팅이 기대하는 수준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뭐 당연히 그보다 많아야 되겠지만요.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진보된, 어드밴스된 그런 수준의 어떤 깊이 있는 논리와 어느 정도는 긴 문장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문장으로만 치면 사실 28점 이상의 고득점은 받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문장을 조금은 고급진 문장도 좀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다. 이걸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라이팅 섹션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먼저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독립형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딜리버리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논리보다는 영어 자체 쪽에 가깝다. 세 번째는 이제 통합형 문제에서 잘하기 위한 이 리스닝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논리인데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잘 제시가 되어야 하겠죠. 이 스피킹보다 조금 더 먼 시퀀스를 보여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좀 더 큰 문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게 제시가 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예를 들어서 스피킹은 요구하는 게 A는 B고 B는 C다였다면 이제 라이팅은 A는 B고 B는 C고 C는 D다 정도의 한 발짝 더 나간 어떤 문맥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예시일 뿐이고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다만 스피킹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다는 흔적이 보여야 라이팅에서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과관계가 촘촘하게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야 빠지는 부분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사실 25점 밑을 목표로 하신다면 진짜 간단한 문장으로 인과관계만 딱딱딱딱 잘 때려주시면 무조건 25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득력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요. 설득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라이팅에서는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요. 그리고 지웠다 다시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 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시를 자극적으로 좀 써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임팩트 있게 비교를 하는 식으로 쓰면 대부분은 설득력이 갖춰집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시 구성인데요. 먼저 이유를 쓰고, 그 다음 근거를 쓰고, 그 다음 예시를 쓰는 식이거든요. 이 근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뭐 만들어 보셨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냐면은 이 근거가 바로 뼈대, 즉 철사로 만든 그 뼈대고요. 이 예시가 그 찰흙을 덮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근거에서 갖춰주고 살을 이 예시로 덮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시를 이제 그래서 근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시를 쓰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시는 최대한 구체적이면 더 좋고요. 개인적인 예시보다는 어느 정도 학술적인 예시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예시를 드실 거면 정말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 전달입니다. 라이팅 섹션에서도 이 전달이 어느 정도 점수에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영작이라고 되어 있죠. 영작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5점 밑을 목표로 하시면 정말 기본적인 평서문으로만 딱딱딱 때려주셔도 정말 점수 나옵니다. 근데 26점 이상의 28점 사이 이 정도 점수대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을 이렇게 절이 2개가 된 그런 문장, 예, 그래서 복합절 문장 정도는 이제 구성을 좀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26에서 8. 가끔 가다가 3개로 된 문장을 보여줄 수 있다 하면서 어느 정도 어휘의 수준이 갖춰지면 29에서 3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이제 논리가 다 잘 맞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너무 플레인한 영어,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단어만 쓰는 것보다 다양한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점수가 29, 30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9, 30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면은 굳이 뭐 다양한 표현 이런 거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논리를 잘 만들어 가는데 집중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용 이해. 이거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이해도 잘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막 시간에 휩쓸려서 쓰다 보면 분명히 안 좋은 논리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이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쓰고 있는지 이 내용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에세이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에세이를 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청해 또한 꼭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통합형 문제가 아무래도 절반이나 차지하고 그 청해가 그 통합형 문제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30점 라이팅 점수에서 12점이 바로 이 청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형을 안만 무슨 장원 급제급으로 잘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통합형을 망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통합형에서 핵심은 바로 뭐다? 청해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무엇들인지를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문단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구조로 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따라서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내용을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리딩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리스닝에선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는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잘 보면 요소들 간에 관계들이 있고 그 관계를 내가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한 것이 보는 사람한테도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 이해는 꼭 쓰고 나서 이걸 내가 봤을 때 이해가 되는가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면서 쓰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먼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를 보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드린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알려드린 거 다시 해보고 알려드린 거 다시 해보고 이 사이클이 돌면서 플러스를 시키셔야 되고 항상 이 과정에서는 재실습이 필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삭 받은 거 그냥 휙 날려버리면 내 거 안 되겠죠, 그죠? 점수도 내 거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재실습, 첨삭, 재실습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점수를 올려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이팅 섹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